안녕하세요. 이사해요. 이삿짐센터 대표 장동연입니다. 제가 저희 홈페이지에 와서 문의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객님들께서 조금 이사 비용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우리 집에 이삿짐이 이 정도면, 그리고 내가 이사하는 조건이 이 정도 컨디션이면 이사 비용이 얼마 정도 하겠다, 이런 아웃라인이 없으시거든요. 그냥 요 정도 비용에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방문 견적을 요청해서 이사업체가 와서 정확한 비용을 말씀드리더라도 고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이사 비용을 책정하는 방법 5가지 요소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어디서 어디로 가세요? 제가 여쭤봐요. 그래서 그 이동 거리가 저 같은 경우에요. 다른 이삿짐 센터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30분, 이동 거리가 30분 이내라면 거리에 따른 비용을 플러스 알파로 책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형 이사의 경우에는 30분 내에서 이동을 한다면 오후 시간에 일하는 데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톤수가 조금 큰 가정집 이사라면 30분 정도 이동 거리는 어차피 하루 일대로 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안 되고 정해진 시간에 끝나고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30분 정도로 봐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이 이제 딱 하자마자 지금 집에서 뭐 1분 떨어져 있어요, 5분 떨어져 있어요, 길 건너편에 바로 인접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1분에서 30분 이내의 거리에는 가격을 빼드리는 가격도 없고 플러스하는 가격도 없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1분 거리, 2분 거리로 움직인다고 하시더라도 이삿짐을 저희 차량에 다 사람들이 실어야 되고 기사들이 실어야 되고, 그걸 또 가져가서 이삿짐을 또 하나씩 순서대로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우리 집에서 새 집이 가깝다고 해서 이사 비용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30분 이내는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이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서울에서 뭐 해남을 간다, 이러면 또 말이 달라지죠. 그거는 좀 비용이 많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30분을 초과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3시간, 4시간, 5시간을 초과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3시간, 4시간, 5시간을 또 운전을 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장거리 이사의 경우에는 거리에 따른 추가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근교,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거리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꼭 물어보는 거죠. 며칠 날 이사하십니까? 뭐 오전에 하십니까? 오후에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게 돼요. 그래서 이사 비용이 가장 비싼 날은 언제냐면 뭐 대체로 알고 계세요. 손 없는 날. 나는 그날 아니어도 되는데 우리 이사 날이 그때 잡혔습니다.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손 없는 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적으면 5번, 많으면 6번, 요 정도가 한 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한 달에 30일, 31일이잖아요. 그런데 5번, 6번 그 좋은 날에 이사를 하시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왜 그러냐면 손이라는 게 귀신이라는 걸 알죠. 방향의 신이라고 불려요. 그래가지고 어떤 날에 그 특정 방향으로 가면 해를 끼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음력 9일과 10일에는 이 손이라는 귀신이 하늘로 가서 지방에 없는 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이사를 가도 괜찮은 날이거든요. 그런 상식들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한 70% 정도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손 없는 날에. 그래서 평소보다 이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사 비용이 높아요. 그리고 월말, 매달 월말은 가격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손 없는 날을 따지시지 않는 분들은 뭐를 따지냐면 내 재정 상태, 요거를 따지세요. 그래서 월급날 보통 27일, 28일, 29일, 30일 요 사이에 있죠. 25일부터 30일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월말에는 월초보다 집을 옮기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공급보다 많기 때문에 비용이 높게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주말, 그쵸? 평일에 이사하고 싶지만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이사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주말에 또 이사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짐 이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오전에 해야 되고, 소형 이사 같은 경우는 오전에도 할 수 있고 오후에도 할 수 있지만 다 오전에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가장 비싼 날이 손 없는 날, 그 다음 비싼 날이 월말, 그 다음 비싼 날이 주말, 그 다음에 평일 오전이에요. 그 이외에 평일 오전.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한 달 전에 이사를 해드린 고객님께서 소개로 해주셔서 같은 평수예요. 같은 평수, 같은 아파트고 같은 평수예요. 그래서 이제 2월 말에 저한테 이사를 하시겠다고 추천을 해주셔서 소개를 해주셔서 제가 방문 견적을 했어요. 근데 지난달에 이사 금액 우리 추천해주신 고객님도 알고 추천받은 고객님도 아시죠? 그런데 제가 그 가격에 플러스 30만 원을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죠. 어이, 똑같은 평수, 똑같은 아파트에서 이 집은 왜 이 가격에 되고 나는 왜 그 가격이 되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2월 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날이에요. 하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일 잘하는 분들을 한 팀으로 꾸려서 가게 되면 비용이 그만큼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기사들이 저랑 일을 안 하죠. 저희 직원은 하죠. 그러나 2월 말 같은 경우는 직원들만으로 이사를 다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일 잘하는 분들을 같이 가려면 아니면 제가 못 가더라도 일 잘하는 분 한 팀으로 꾸려서 저를 소개시켜준 분한테 폐가 안 가게끔 이사를 해드리려면 A급 기사들을 많이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A급 기사가 1월달, 12월달에 이사한 가격하고 2월 말에 이사한 가격하고 똑같다면 일을 안 하죠. 그래서 2월 말에는 일 잘하는 기사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월달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되고 굳이 계급을 나누자면 갑을 병정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갑 중에 갑이 사다리 차예요. 왜냐하면 사다리가 제일 희소성이 커요. 그 다음은 을은 뭐냐면 이사업체, 그리고 병이 뭐냐면 고객님이세요. 이사하려는 고객님이 제일 많고 그 숫자보다 조금 적게 많은 게 이사업체, 이사업체보다 조금 더 적은 게 사다리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이게 가격 변동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아시고 이사업체가 방문해서 견적을 말씀드릴 때 이게 뭐 우리 고객님을 호갱으로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잘해드리기 위한 기본 정해진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고객님을 내가 가격적으로 뒤통수를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좋은 인연으로 이사를 잘 마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가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기적인 특징이 있어요. 2월달, 3월달에는 입학, 졸업, 취직, 그리고 또 결혼식 이런 것들로 굉장히 이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에는 가격이 저절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집량 1톤, 2톤, 5톤, 뭐 6톤도 있고 8.5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소형,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중형 이사 이렇게 나누는데 집량에 따라서 가격이 왜 달라지냐면 짐이 많으면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5톤 같은 경우는 3대 1, 그래서 남자 기사 3명, 여자 기사 1명, 그래서 4명이 한 팀으로 들어가고요. 1톤 같은 경우는 뭐 1명 혹은 2명, 그 다음에 2.5톤 같은 경우는 2명 혹은 3명, 이런 식으로 저희 기사들이 팀을 짜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1명 들어가는 것보다 5명, 6명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비싸겠죠. 그리고 이사 비용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인건비예요. 그래서 짐량에 따라서 이사 비용이 달라지고, 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 작업기사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작업기사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사 비용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뭐 반포장 이사를 하시거나 뭐 이사 비용을 좀 낮추시기 위해서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람 한 명을 뭐 빼거나 하셔서 직접 뭐 같이 참여를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이사 비용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이동수단이에요. 사다리차, 엘리베이터, 계단. 어떤 거를 이용해서 지금 집에 있는 짐을 내 차를 옮겨서 실느냐. 그거거든요. 그게 이동수단이거든요. 그래서 사다리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짐 톤수가 내 짐이 많으면 무조건 사다리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하루 안에 이사가 끝납니다. 그런데 소형이사 같은 경우에는 또 엘리베이터나 계단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계단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이쪽 집은 2층 계단, 이쪽 집은 10층 엘리베이터, 뭐 이렇게 한다고 가정을 할 때 많은 분들이 10층 엘리베이터가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입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민은 별로 없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삿짐을 하는 기사들, 그 다음에 뭐 TV 설치하는 기사들, 그 다음에 뭐 가구 뭐 미리 넣는 기사들, 청소하는 기사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내렸다 하나짜리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이삿짐 센터에서 계단보다 더 꺼려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로 이삿짐을 나를 경우에는 대체로 짐이 조금이라도 많다면 인원 한 명을 추가로 책정을 합니다. 그래야 4명이 일을 해도 실제로 위에 집에서 짐을 정리하는 사람은 2.5명밖에 안 돼요. 1.5명은 엘리베이터로 짐을 계속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거든요. 어쩔 때는 한 명이 올리고 어쩔 때는 2명이 올리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작업을 하는 인원이 2.5명. 그러면 실제로 이쪽 집에서 작업하는 인원은 정리하는 2.5명밖에 안 되죠. 그러면 정리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돼요. 그럼 기사들도 힘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고객님들도 힘들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원 한 명을 더 추가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사다리차를 쓸 때 사다리차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게 되고, 엘리베이터를 쓰게 되면 물론 엘리베이터 비용은 고객님께서 이제 관리실에 지불해야 되는 거고, 엘리베이터를 쓰는 경우에는 인원을 한 명 더 책정을 해서 저희가 작업 인원을 보통 5톤이 4명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를 쓰게 되면 5명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도움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단. 소형짐을 옮길 때 계단은 뭐 2층 계단은 뭐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좀 힘들긴 하지만. 근데 이제 뭐 4층 계단이다 이래 버리면 마찬가지로 이거는 사람이 한 명 더 들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4층 계단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고, 가격 협의할 때, 이사 비용 협의할 때 인원이 몇 명 들어가고 이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이사업체가 제시한 금액을 받고 놀라는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뭐 가장 큰 요소라고 봐도 되고요. 두 번째 요소라고 봐도 되고요. 이사 방식이죠. 그래서 일반 이사, 반포장 이사, 포장 이사를 하는데, 반포장 이사는 반포장 이사 1번과 2번 두 개로 나누죠. 그래서 반포장 이사로 진행할 때는 어떻게 하는 반포장 이사인지 꼭 알아보시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업체마다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반포장 이사 1번으로 하는지 2번으로 하는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일반 이사 같은 경우는 짐을 저희가 꾸리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들고 옮기는 그 인원만 있으면 돼요. 최소의 인원만 필요하게 되죠. 그러나 반포장이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포장이사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사 방식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사람 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한 포장이사나 일반이사는 작업 시간에서 또 차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몇 시간 걸리는 이사이냐에 따라서 또 이사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내 짐 정도면 어느 정도 이사 비용이 나오겠다, 이런 어느 정도 윤곽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5가지 요소를 알면 내 이사 비용을 대충은 이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식으로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에서 내가 업체를 선택해야 되는지 그 기준점을 잡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업체를 선택해야 되는 방법,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가격을 보고 업체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업체를 먼저, 일 잘할 것 같은 업체를 먼저 몇 곳을 정해서 그곳들의 가격을 확인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가격의 근사치를 정하셔도 되고, 중간 가격의 업체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사 비용을 책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자,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이사 견적 예산을 책정하시는데 우리 고객님들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홈페이지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궁금한 점 있으면 그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다이렉트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자, 좋은 이삿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